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티베이터 조소환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꼭 코치를 두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그러한 예를 오늘 좀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KTF 부사장에서 관두고 중국 칭다오에 가서 화장품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세라젬 회장님이 저를 세라젬 H&B 사장으로 스카우트 하시고 이름하여 중국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참 부푼 꿈을 안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정말 예기치 않은 복병들이 무지개 많다는 것을 깨닫고 와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하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을 아는 인재 등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에서 퇴직했다고 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우 스스로 찾아올 때 열정도 많고 또 의욕도 많아서 그분을 채용했습니다. 이력도 화려했습니다. 웅진에서도 근무했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또 이 정도 나이까지 갔으면 충분한 인재라고 판단을 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이력서만 보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는데요. 저는 중국을 모르고 또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쉽게 표현하면 절반은 일을 한다면 절반 이상은 엉뚱한 짓, 일과 관계없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차에 기름을 5만 원 넣고 10만 원 넣었다고 영수증을 띈다든지 아니면 밥을 10만 원어치 먹고 20만 원어치 먹었다고 한다든지 영수증을 빌려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소와 짜고 세를 많이 회사한테 요구를 하고 실제로 지불하는 건 적은 이런 그래서 차액을 착복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없으면 영업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근데 파이어 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저를 괴롭히고 뚱한 짓을 계속 하면서 영업의 전체 인원을 가지고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던 차에 현대오일뱅크에 다니던 인재 담당 상무 김지희 총장, 저를 도왔던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 사무총장을 겸직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칭다오에 마침 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 보자마자 항시 웃고 쾌활했던 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차분하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만 이분이 제갈공명 같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저 성과자한테 저 성과를 낸다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반항심을 가져올 뿐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고로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게끔 질문을 유도해내고 네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한 뒤에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친근감 있게 라포를 형성하고 이러이러한 저 성과가 계속되는 한 내가 굉장히 힘들다. 너도 힘들지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저 성과를 인정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충분한 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테니 이걸 가지고 조금 한국 가서 쉬면 어떻겠느냐라고 정말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만 드디어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 성과자한테 저 성과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가 저 성과임을 인정하게끔 질문을 유도해서 그때 회사에서 너그러운 제안을 하여서 파이어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6개월 이상을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문제 해결을 김주희 사무총장이 와서 그야말로
하루 이틀 만에 일을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깨달은 게 그거였죠. 아하, 코치는 나이와 성별과 이거하고도 상관없다. 누군가는 지혜로운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진심으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30년 이상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좌천도 되기도 하고요, 금의환영하기도 하고요, 또 중상모략도 당하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의기소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한테 내 진심을 터놓고 얘기하고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으면 그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때 KTF에 있을 때 처음 가서 적응을 잘 못할 때, 그때 참 월급은 굉장히 많아서 좋은데 정말 애경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이동통신 회사가. 그런데 만족도는 애경보다 적었습니다. 왜냐? 애경은 마음껏 일할 수 있었지만 소신대로 못하고 타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타협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타협한다는 자세를 보이면 이 사람이 굽신거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고개 뻣뻣이 들으면 이 사람 건방지다고 얘기를 하고, 또 조용히 있으면 색깔없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하는 서충석 회장님, 지금 CHD 패트푸드 회장님이신데 그 회사 회장님이 제가 친형처럼 잘 따릅니다. 그래서 이 친형처럼 잘 따르는 형님한테 제 애로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저한테 딱 이런 얘기를 웬마디로 하시는 거야. 야, 소금에 짠맛 빼면 뭐 남냐? 소금은 짜야 맛이지. 너는 너다운 모습이 뭐야? 소신껏, 아는 대로, 철학껏, 그리고 브로드처럼 밀어나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 말에 힘을 받아가지고 정말 회사에서 소신껏 회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것은 사장님한테 이메일로 서상하게 왜 이러한 것이 마케팅 전략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 이메일을 보고 와우, 이게 진심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깨닫고 그 다음에 회의 때 바로 마케팅 최종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으신 거죠. 저 또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나 혼자 고민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객관적인 어드바이서가 한마디 해준 거는 아주 특효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충석 회장님은 친형보다 더 친하게 지금도 잘 지내는 형님입니다. 아주 우수한 코치디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분한테 찾아가서 문제점을 해결받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코치 이상 친형제 같은 이런 관계까지도 가야 된다. 그래서 코치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이까지 가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KTF에서는 정말 사장님 뵙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모든 중역의 사장님을 직접 뵈려고 애를 쓰죠. 근데 비서실장이 딱 맞거나 그야말로 순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진심이 왜곡돼서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누가 들어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KTF에 코칭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인코칭이라는 회사인데요, 대표이사가 홍희숙 사장님이셨는데 그 임원 한 명씩 코치를 맡는데 저는 홍희숙 사장님이 직접 저를 코치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사장님한테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이 있는데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사장님을 아련할 기회가 있다. 그러니 정말 꼭 전할 얘기는 사장님한테 자기가 전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진심으로 사장님 이쪽으로 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G에서 3G로 갈 때 의사결정이 중역들한테 물어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우리가 3D를 먼저 선점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영주 사장님은 3G로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먼저 치고 들어가서 쇼가 탄생했던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의사전달을 꼭 직접적으로 본인을 보고 전달하지 않아도 누군가 중간 코치나 매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 활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거든요. 제3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맞닥뜨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신뢰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운 얘기는 그분이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진심을 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만나기 싫어도 그러한 사건들에 부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갈공명 같은 아이디어가 나 혼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코치죠. 정말 덕망 있고 성품 좋은 코치 한 명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분한테 잘 의지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힘주어서 강조하는 게 인생에서 코치는 꼭 한 명을 두되 인품이 훌륭하고 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이면 더더욱 좋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꼭 많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자기 진심을 진짜 알아주고 객관적으로 지혜롭고 명철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코치를 둬라. 혼자 꿍꿍 앓는 것은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정말 스트레스풀한 일이다. 코치 꼭 두세요. 엄청 중요합니다.